자, 그래서 입결을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는 교과의 정량평가를 할 때 나타나는 거고,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개개인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개개인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학생부를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학생부를 분석하는 첫 번째 기준은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대로는 주로 이런 항목들을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학생부에 수상, 그다음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뭐 자율활동, 뭐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독서, 그리고 학생부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행평가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표를 이렇게 수상,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 수행평가 이런 식으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 표를 중심으로 여기다가 1학년 3월부터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이걸 하는 목적을 알면서 해야 돼. 자,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다 써. 특히 수행평가도 다 써봐. 1학년 3월달, 4월달에 나는 어떤 수행평가를 했나 이런 걸 다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그 다음에 이걸 중요하게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학년 3월달에 진로활동의 강연을 들었는데 이 강연이 이 보고서, 1학년 5월달의 보고서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보고서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 강연이 이 책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초점은 뭘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가? 연관성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연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요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일주일 정도를 들여서 요걸 정리하는 걸 다 해. 정리하는 걸 다 한 다음에 역시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한 닷새 정도 들여서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를 해. 물론 그 2시간 동안 내내 이걸 하는 건 아니고 하나 더 할 게 있어, 밑에. 더 할 게 있는데 어쨌거나 요거를 연관 활동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거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근데 초점은 시간적 순서로 먼저 정리한 다음에 얘네들 사이의 연관성을 끌어낸다라는 거. 그게 초점. 그걸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성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나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 성격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세특과 행특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왜 중요해질까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행특과 세특은 왜 중요한가? 세특은 한 아이를 여러 사람이 바라보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한 아이를 여러 사람이 바라보는 모습이 적히는 곳이 세특이야. 행특은 한 명이 한 아이를 길게 보는 거야. 즉 학기 단위로 좀 짧게 보지만 여러 명이 본 한 명의 아이와, 즉 A라는 아이를 여러 명이 봤을 때의 모습과 A라는 아이를 한 사람이 긴 시간을 들여서 봤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고 싶은 게 대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여기와 여기에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수업 준비를 열심히 했다, 성실한 학생이다, 이건 아주 특이한 세특도 아니고 이게 막 여러분이 쓰고 싶은 세특도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모든 선생님이 얘가 성실하다 라고 썼다면 이 친구 세특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초점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통된 성격과 반복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특징적인 단어를 잡아서 그 단어를 중심으로 나는 어디에 잘 어울리나,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가 라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돼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라도 요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요런 작업들을 하는 거고, 요 작업들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아까 말한 대로 뭐 한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투자해서 뭐 한 2주나 열흘 뭐 요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수시 지원 가능성을 검토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둬서 더듬 이야기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사례를 갖고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경쟁력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둡니다. 특히나 여기서처럼 학종에서는 이게 똑같이 2등급이어도, 그러니까 왜 내신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냐, 합불 결과에. 이게 똑같이 내신 2등급으로 보이지만 평균 2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면 내신이 둘 다 평균 2등급이야. 근데 평균 2등급인데 이 친구는 표준편차가 15.4, 16.3, 18.3, 18.8 그래서 다 20 밑으로 떨어져 있고, 이 친구는 다 20이 넘거나 근처에 있어요. 이 표준편차라는 게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표준편차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경쟁의 치열함이야. 근데 경쟁의 치열함에서 그러면 이게 표준편차 적을수록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고 클수록 경쟁이 덜 치열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경쟁이 치열한 데서 이 2등급과 경쟁이 덜 치열한 데서 2등급이 좀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 두 가지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수치상으로 똑같이 2등급이어도 한 친구는 붙고 한 친구는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내신을 반드시 내신으로 모든 게 결정되지 않고 나머지의 활동을 갖고 하는데, 그 활동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석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걸 염두에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돌아와서 요게 최종 모습이고 요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 수시 지원 가능성을 검토를 해서 쓸 수 있는 대학, 쓸 수 없는 대학을 나누고, 그 나누어서 최종적으로 저쪽에 있는 6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따져야 되는 게 이렇게 4가지를 검토를 꼭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4가지를 검토를 할 때 선발 인원은 반드시 모집 단위별로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대 면접형이 올해 작년에 260명, 2020학년도에 260명을 뽑다가 2021학년도에 523명을 뽑아. 그럼 523명을 뽑으면 2배가 된 거잖아. 2배가 됐지만 인문계는, 그러니까 자연계는 88명을 뽑다가 243명을 뽑아. 그러니까 88명에서 243명을 뽑는다는 건 거의 3배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인문계는 뭐 160에서 260 정도의 인원 정도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인문계는 100명 정도 는 거라서 실제로 2배를 는 게 아니고, 자연계는 88에서 243이 됐으니까 거의 3배가 는 거기 때문에 260에서 523의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모집 단위별 인원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 모집 단위별 인원을 2020학년도와 비교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둘 필요 하나. 두 번째는 전형 방법을 검토하는데, 뭐 전형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있는데 좀 더 중요한 게 전형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전형의 특성.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형인지를 알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바로 지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아까 내신이라는 것만 가지고 지원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형별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또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특히나 아마 이 유튜브 밑에 보면 이 자료집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수시 설명의 자료집이 있는데, 그 수시 설명의 자료집에 102쪽부터 114쪽에 같이 가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우리가 충족 가능 비율이라는 수치로 표현한 게 있어. 충족 가능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충족 가능 비율이 그 대학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충족률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의 높낮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짜리가 있고 7%가 있으면 전체 수험생 중에 그걸 맞출 수 있는 애가 5% 정도 있다라는 의미고, 7%는 7% 정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얘보다 맞추기가 더 어려운 거죠. 5%가.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 좀 자신 있다 그러면 5%짜리 써야 되는 거고, 수능에 좀 자신 없다 그러면 7%짜리를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최저학력 기준의 높낮이를 비교하는 게, 특히 경쟁대학의 그런 높낮이를 비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전형 일정은 당연히 수능 전, 수능 후, 그리고 세부 모집 단위별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거쳐서 이것들을 다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선발 인원을 검토하는 그 수시 모집 요강에서 보세요. 자, 여기
2021학년도 고대 수시 모집 요강 중에 일부예요. 근데 여기 새로 생긴 계열 적합형이라는 게 있어서 이 계열 적합형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어떤 전형이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근데 비어 있는 대로 이렇게 옆으로 오니까 여긴 또 차 있어.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이 차 있는 데는 계열 적합형이 비어 있고 계열 적합형이 차 있는 데는 특기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계열 적합형이 특기자랑 비슷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이게 내가 피처링이 저렇게 써놓은 게 전년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전년도 특기자를 비교해 보니까 요게 칸이 요렇게 맞는 건데 여기에 만 4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만 3이라는 이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특기자란 말이에요. 특기자 전년도. 근데 올해는 여기에 적혀 있어. 그럴 뿐만 아니라 자, 여기 13명이라고 적혀있던 영어 영문학과는 여기 17명이 돼서 똑같이 특기자인데 특기자로 뽑네?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에 14명으로 되어 있던 생명과학부는 16명 그리고 생명공학부는 15명에서 18명 이쪽으로 다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기자 전형을 양쪽으로 갈라서 계열 적합형과 특기자로 나누어서 뽑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열 적합형으로 보이지만 내가 만약 구할 수 있다면 전년도 특기자를 구해야 되겠구나. 입결을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형을 살펴보는 거 그러니까 전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모집 요강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이게 중대 모집 요강에 보면 존재하는 건데 최근에 대학들이 모집 요강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이라고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중대가 자랑하는 펜타곤인데 이 펜타곤 모형에서 이 밑줄 그은 것들을 잘 보면 여기는 20, 20,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 10, 3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 요소는 같은데 그 평가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해진다?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심지어 나아가서 얘는 이름도 바뀌었어. 통합역량에서 전공적합성이라는 이름도 통째로 바뀌어버린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모두가 다 20%씩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는 그게 아니라 전공적합성과 탐구역량을 30%씩 보고 여기는 10%, 여기 20%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다빈치가 있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탐구형 인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뽑고자 하는 인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설명해 보니까 여기는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 해당 전공이라는 걸 강조를 한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다빈치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골고루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해당 전공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니까 골고루보다는 특정 영역을 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수영사 또는 국수영과 이렇게 4개의 영역의 성적을 내신으로 내면 이 친구와 이 친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이 골고루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4개 영역을 다 하면 이 친구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친구들은 특정한 2개 영역, 하나 영역만 뭐 할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점을 갖고 합불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게 다빈치고 이게 탐구인데 양쪽을 비교해 보면 왼쪽이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신이 다 좋아요. 내신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탐구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내가 무조건 내신이 낮다고 탐구형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골고루 못하면 탐구형 쓰는 게 아니야. 탐구형 쓰는 애들은 골고루 못하는 게 아니고 특정 영역만 잘하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생각을 해두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 가운데 이 중점으로부터 어떤 아이의 점을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점을 찍는다. 정성평가지만 정성평가도 뭘 하는 거냐. 실제로 그 정성평가가 어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겨서 그 점수를 하나씩 이렇게 매겨서 점을 이렇게 찍는다고 했어. 그 점을 이렇게 쭉 찍었단 말이야. 점을 쭉 찍었는데 그 점의 길이가 모두 같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점들을 다 연결하면 어떻게 돼? 예쁜 동그라미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친구는 하나는 모자란데 나머지가 뛰어나.
그럼 이 친구는 이 점들을 연결하면 이런 게 되겠지. 그래서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둘 중에 하나다. 특히 특정 대학이 두 개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갖고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예쁜 동그라미를 그리는 아이들을 뽑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쁘지 않은 동그라미를 그리는 친구들을 뽑는 전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그림을 내가 이제 명확하게 그리지 못해 조금 그렇긴 한데 이 두 개의 그림의 면적이 같아야 된다는 게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급이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예쁜 동그라미를 그리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어느 하나가 이질어진 동그라미를 그리는 형태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아까 좀 전에 봤던 다빈치와 탐구를 비교해보면 다빈치는 이쪽에 있는 거고 탐구는 이쪽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더 나아가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 아까 우리 앞에서 앞 영상에서 봤을 텐데 고교연계라는 전형은 추천 전형이에요. 그러면 추천을 주는 건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떤 아이들을 줄 가능성이 높다. 왼쪽을 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예쁜 동그라미를 그리는 애들. 그러면 고교연계가 이런 양상을 띠면 당연히 네오르네상스는 이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둘로 좀 나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각 전형들을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서울대 지규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들을 뽑는 전형이지만 서울대 일반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조금 이질어졌지만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다. 그러니까 여기 면접과 여기 면접도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 그 측면들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성대 같은 경우도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이 있으면 당연히 학과 모집은 그 학과적 속성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강대도 1차와 2차를 여러분이 그냥 뭐라고 흔히 생각을 하냐면 2차는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 접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서강대 2차는 학부 모집을 하고 서강대 1차는 학과 모집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전형들은 학교 추천 전형이나 고대 학교 추천이나 특기자 또는 연세대 특기자 같은 경우는 이 도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좀 다른 영역이죠. 고대 학추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딱 생각하면 교과가 중심적인 전형이고 특기자와 연대 특기자도 역시 어떤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이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면 전체적인 전형의 특성을 갖고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마지막으로 그 상세 일정을 잘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이 모집 단위별로 확인을 해서 일요일 날 자연계열이 논술을 보지만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서 보죠. 그렇죠? 그래서 나누어서 보는 거니까 그런 면접을 볼 때, 이게 논술이 아니라 면접인데 면접을 볼 때 이런 차이를 잘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아직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번 나누어서 보는데 면접이나 논술에서 좀 중요한 게 애들이 동시에 나오는 거, 시험은 다 따로따로 볼 수 있는데 동시에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전염병, 이 감염병 상황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걸 3번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해요. 시립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저걸 나누었죠. 그래서 저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감 시간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마감 시간. 마감 시간이 보통 6시인데 5시 마감인 데가 있어요. 5시. 그러니까 7시 마감은 상관없는데 5시 마감과 6시 마감, 특히 5시 마감을 잘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점검을 하고 6장을 마지막으로 골라야 된다. 마지막으로 고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때까지 뭐 계속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기간 동안 여러 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유독 올해 이제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변수를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